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열린마당은요. 알쏭달쏭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꼭 챙겨야 하지만 헷갈리는 것들 재미난 퀴즈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이 현대인들에게 영양제는 어느 순간 필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은 아나운서는 어떤 영양제 드십니까? 유산균, 네. 비타민, 네. 칼슘, 네. 마그네슘 네. 이러다가 화학책에 있는 거 다 나오겠죠? 칼바, 칼라마 뭐 다 나올 것 다 같아요. 나올 것 예. 같습니다. 꽤나 많이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생활이 좀 불규칙한 그런 시간에 놓이다 보면은 네. 끼니를 잘 못 챙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먹고 있긴 한데 네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영양제라는 것이요.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거를 먹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먹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도 잘 알고 드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알고 드시면은 안 먹느니만 못하다라고 하니까 오늘 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왕 먹는 영양제라면 내가 먹는 영양제 또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잘 알고 잘 먹을 수 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은 어떻게 영양제를 좀 챙기십니까? 저는 제가 직접 영양제를 챙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번 설에도 선물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것저것. 네, 그런데 제가 성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기가 상당히 좀 꺼려요 했어요. 이제 언제 먹어야 되는지, 또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폐기시켜버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영양제를 이것저것 유행에 안 뒤처지려고 따라서 먹고는 있는데요. 왜 해마다 유행하는 영양제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괜히 먹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또 안 먹은다 해서 뭐 크게 뭐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먹었다 해서 또 크게 좋은 영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보험 들떼기 마음 편하라고 먹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좋다고 하니까 먹어두면 언젠가는 좋겠지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너무 마음은 편하니까 그렇게 네. 복용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잘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영양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빛골 광주 시민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 반갑습니다. 최창옥 약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가 지킨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지키고 싶은 약사계의 아이유 이미나 약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평소에 약사계 아이유라는 별명을 좀 많이 들으시나 봐요. 스스로 많이 하고 다닙니다. 아, 그럼 오늘 그 이민아 약사님의 동안의 비결을 영양제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두 분 믿음이 확 갑니다. 오늘 예. 두 분의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약사 두 분을 모셨는데 이 두 분이 평소에 아마 시민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몇 가지 꼽는다면 이것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약사님은 영양제를 드시는지, 맞아요. 만약에 궁금해요. 네. 드신다면 네. 어떤 네. 걸 드시는지 많이 받으시죠? 1급 비밀인데요. 네. 또 방송이니까. 네. 약사들도 영양제를 잘 먹고 여러 가지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정도를 이제 개인적으로 다 다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비타민, 네. 그다음에 오메가 3, 네.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네. 그다음에 이제 코엔자임 Q10이라는 효소가 네. 있습니다. 아, 네. 네, 그것을 좀 먹고 있습니다. 아, 네. 입만 들어서는 좋은 건 다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저랑 드시는 게 좀 비슷하네요, 아, 상당히. 그렇군요. 네. 네. 잘 드시고 계신 겁니다. 네. 아, 약사님께 지금 잘 드시고 계시는 거. 아, 야, 정은 아나운서 대단합니다. 네. 말씀드리니까 안심이 되네요. 지금. 네. 제가 안심을 드려야 되는데. 이민아 약사님은 어느 것 정도 드시나요? 저는 약사지만 약을
먹는 걸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네. 저는 최소한으로 저에게 딱 필요한 것만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네. 꾸준히 먹고 있는 거는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먹고 있고요. 네. 좀 피곤하다 싶을 때는 비타민 B군제제랑 혈액순환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두 분이 말씀하실 때 나오는 그 영양제만 좀 적어놓고 이것만큼은 네. 꼭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왜요? 왜냐면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요. 아. 건강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일반적으로 드셔도 괜찮은 영양제가 있는가 하면은 꼭 굳이 드실 필요 없는 그런 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약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지금 영양제를 하나도 안 먹고 있거든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네. 오늘 좀 배우려고요. 하루하루 달라요. 요즘.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저희가 본격적인 문제를 만나기 전에 최 약사님께서 이 정보는 꼭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공공심야 약국 네. 어떤 건가요? 그 밤에 약이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네. 구입을 못해서 좀 불편한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네네.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2020년도부터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현재 광주 5개 구에 각 구당 1개소에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공공심야약국은 말 그대로 심야에 그러니까 쉬지 않는 약국입니다. 네. 365일 뭐 이게 연중 무휴로 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문을 열고 있는 약국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 약국이 이용 시간이 6시, 7시 저녁 시간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공심야 약국에는 혹시 낮에 병원 진료를 받고 처방 조제를 못한 경우 아니면 밤에 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할 때 구입을 할 때 혹은 이제 누군가 아프거나 상황이 생겨서 이 상황이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간단하게 처치가 가능한 상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각종 전화 상담, 전화를 하시면 거기에 이제 상주하시는 그 전문가 약사님께서 네. 거기에 맞는 상담을 해주시면은 내가 굳이 불필요하게 응급진료비를 쓰지 않아도 재정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각 구당 한 곳씩 그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인터넷 검색창에 광주 공공심야약국을 치시면 바로 그 약국들이 주소나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시 약사회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그 약국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저희가 가끔 명절이 되면은요 네. 방송에서도 알려드릴 때가 네,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명절 때 네. 문을 여는 약국, 밤에도 이용 가능한 약국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 네. 그것과 같은 약국인 거 말씀하신 거죠? 이제 약국 상황에 따라서 계속 문을 여는 약국도 있고 문을 닫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이 공공심야약국은 무조건 365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네. 너무 좋네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공 네. 심야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알고 계셨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네. 사실 그 늦은 밤이나 이게 휴일 때 조금 몸이 안 좋으면은 그 약을 그 뭐 약국에 가면 약 당연히 문을 닫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병 아닌데도 불구하고 응급실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요. 맞아요. 응급실 가야 거기 가서 무슨 뭐 처방을 받든지 약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공공 심야약국 저기를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그러게요. 저도 몰랐는데 네. 예전에 두드러기가 아이가 났어요. 두드러기가 막 가렵다가 하니까 약국은 이미 닫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참기름 발라준 적이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약은 네. 없고 그러면 이제 뭐 응급실로 갈 거예요. 그걸로 응급실에. 그래서 약국 꼭 필요하네요. 딱 체크를 해놔야 되겠네요. 예. 이게 딱 이게 치면은 좀 탁탁 나오는가 봐요, 이제. 그러니까. 좀 네.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당황하게 되면은 그 정보가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꼼꼼하게 미리미리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알쏭달쏭 OX 퀴즈 본격적인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최창욱 약사님이 준비를 하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직접 드시고 계시는 네. 오메가3에 대한 문제 오메가3.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동물성 오메가3보다 식물성 오메가3가 좋다. 네. 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메가3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많으실 겁니다. 겁니다.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에요. 식물성이 더 좋아. 아니야, 상관없어. 이런 내용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과연 오메가3 동물성과 식물성 중에서
식물성 오메가3가 더 좋다라고 무엇이 맞는 건지 저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도 저도 헷갈리네요. 네, 사실 저는 동물성, 식물성이 나뉘어 있는 것도 지금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오늘-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좋지 않을까. 뭐 오늘 이런 정말 생각. 공부 많이 예, 해야겠어요.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도 제 눈을 의심했었어요. 네. 예.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동물성 오메가3보다 식물성 오메가3가 더 좋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지금 X와 O가 적절히 섞였고요. 두 분은 오, X를 드셨습니다. X를 드셨어요. 예. 감독님 어떤 자, 생각을 생각이신가요? 좀 여쭤볼까요? 저도 똑같아요. 한별 씨 같이 예. 오늘 처음 하셨어요? 동물성이 아, 식물성 오메가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인데 갑자기 들어보니까 저는 아주 감각이 빠르거든요. 네. 네? 아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니 정말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십시오. 예,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식물성보다는 동물성이 훨씬 더 몸에 그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더 풍부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 저도 동물적으로. 동물성이 낫다. 예, 예. 지정남 씨는 저도 뭐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왜 나 따라와요? 아닌데요, 제 생각인데요. 아 그래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이 문제를 이제 막 들은 거거든요. 짠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동물이고 사람이 동물이고 네네. 또 이 세포나 이런 걸 뭐 좋게 한다고 들었어요. 오메가3가. 그래서 동물성, 동물이 들어와야죠. 그겁니다. 아, 신박한 논리인데요. 정말 이런 이유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요, 얼른 듣기로는 사람들이 식물성 하면은 몸에 더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네. 그 동물성보다는 느낌으로는 그렇지만은 네.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동물성이 훨씬 더 영양가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메가3에 한해서는. 네. 안에서는. 어. 동물이니까 동물성 오메가3가 동물이니까. 낫다. 네. 근데 뭐 막상 들어보니까요 맞는 것도 같아요. 이 두 분의 특징이 네. 있는데요. 한 번 들으면 웃긴데 자꾸 듣다 보면 설득됩니다. 왠지 그럴 듯해요. 설득됩니다. 네. 예. 자, 정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네. 정답은 X입니다. 자, 일단 두 분은 맞히셨어요. 네, 맞았어요. 근데 두 분의 이유가 맞는지. 저도 들으면서 좀 설득이 됐는데요. 정답은 맞았습니다. 네. 맞았는데 동물성이 식물성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고요. 네네네. 각각의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우리가 이제 오메가3가 동물성 오메가3, 식물성 오메가3가 많이 나오는데 동물성 오메가3는 말 그대로 이제 바다 속에 있는 어류, 네. 우리가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죠. 네. 그걸 통칭해서 거기로부터 추출한 오메가3를 우리가 동물성 오메가3라고 하고요. 바닷속에 있는 그 어떤 미세 조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플랑크톤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경우 거기로부터 추출한 오메가3를 식물성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추출한 건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오메가3 성분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영어가 좀 들어갑니다만은 EPA하고 DHA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메가3는 이 두 가지 성분이 주로 들어있는 성분을 오메가3라고 하는데 동물성 오메가3에는 DHA보다 EPA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PA라는 성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어떤 혈행 개선을 해주고 좀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 그다음에 몸 안에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을 완화해주는 항염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오메가3에는 EPA가 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행 개선을 하고 싶으신 분들, 나는 좀 약간 고지혈증을 주의하라는 말을 들었어 라든지 중성지방이 좀 높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동물성 오메가3를 선택하시고 또 몸 안에 어떤 염증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염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동물성 오메가3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동물성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오메가3는 먹고 나면 좀 비린내가 나. 맞아요. 약간 비린 냄새가 올라와서 못 네. 먹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를 드시면 좋은 게 식물성 오메가3는 그것을 어취라고 하거든요. 네. 생선 비린내를. 네. 어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식물성 오메가3에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성은 EPA가 더 많지만 식물성 오메가3는 거의 대부분이 DHA라는 성분입니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성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머리, 기억력, 두뇌 발달에 좀 도움을 주고요. 눈에 있는 그 망막 있죠. 상이 맺히는 곳을 망막이라고 하는데 망막 세포를 이루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눈도 많이 쓰고 머리도 많이 쓰는 친구들이 우리 수험생들, 공부하는 분들, 그다음에 내 자녀가 태어날 내 자녀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바라는 태아 건강을 원하시는 임산부들, 그다음에 내가 좀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 좀 도움을 주고 싶어, 기억력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를 선택하시는 게.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어 맞춰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니까, 둘 다 네. 먹으면은 두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배가 부르겠죠. 좀 함량이 좀 높아지는 네. 그런 거 되겠죠. 네네. 그건 아니고 선택을 해야 네, 되는 네. 거군요. 보통 동물성 오메가3에는 그러면 동물성 오메가3에는 EPA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DHA 성분도 DHA 도 같이 있으나, 들어있습니다. 한 네. 7대3 비율로 들어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X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물성이 더 좋다, 식물성이 더 좋다가 아니라 아니고요. 각각의 성분 차이가 좀 있는 거고 네. 개개인에 네. 따라서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이제 맞습니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양제를 어떤 시간대에 복용을 해야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문제인데요. 오메가3는 밥과 같이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기름입니다. 네. 네, 오일, 기름. 기름은 좀 굳으면 지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름 성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게 될 때,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음식물 속에 있는 어떤 음식물들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소화 효소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소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돼서 나오는 쓸개즙이라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이것은 그 영양소 중에서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고 또 흡수를 좀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그 쓸개즙의 분비가 잘 되는데 그때 오메가3는 말씀드린 대로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같이 섭취해 주면은 그래서 식사 중에 먹는다든지 식후에 바로 드시면 흡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더 촉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왜 치과 치료나 뭐 수술이나 내시경 같은 걸 할 때 오메가3를 중단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정상적인 용량의 오메가3를 복용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출혈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치과 치료 아니면 뭐 위나 대장 내시경 하고 나서 용종 떼어낼 때가 있죠. 그다음에 뭐 수술을 앞둘 때 그때는 아무래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3를 복용 중이라면 출혈 이후에 지혈이 돼야 되는데 지혈을 방해합니다. 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니시는 약국의 약사님께 물어보시고 이런 검사 내지는 시술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해서 중단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시술을 받지 않더라도 어떤 질환의 치료의 목적으로 와파린이나 그 아스피린이라고 해서 아스피린을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네, 항응고제라는 그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항응고제 계열의 어떤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오메가3를 내가 먹어야 될지 조금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궁금한 게 저희 네. 친정 엄마가 이제 83세인데 네. 그 또래 어머님들이 약을 진짜 한 주먹씩 드시잖아요. 네, 많이 근데 이제 드시죠. 오메가3까지 챙겨서 드셔야 되니까 네. 약이 너무 많아요. 네. 잊어버렸어요? 네. 묵혀져 버렸어요? 네. 나중에 후제 무거우면 요 기름이라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먹어도 산패가 되나요? 됐을까봐. 네, 네. 산패가 됐을까 봐.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예. 네. 오메가3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 성분이죠. 네. 기름은 우리가 보통 오래 놔두면 보관성이 좋지는 않죠. 그렇죠. 예, 좀 지나면 말씀하신 대로 잘 말씀하셨습니다. 산패라고 하죠. 어. 예, 변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변질이 되면 냄새도 나고 그렇죠. 또 색깔도 좀 바뀌잖아요. 네. 그죠?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오메가3도 식용 기름의 한 종류인데 특별히 오메가3 성분 같은 경우는 더 이런 어떤 온도라든지 보관성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메가3 제품을 아까 우리 배우님 말씀하신 대로 제품이 이제 오래돼 묵혀놓은 네. 제품을 먹으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캡슐을 텄는데 약간 비린내가 좀 더 강하게 난다. 네. 아니면 보통 오메가3가 이렇게 투명하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좀 불투명하고 네. 색깔이 좀 변색돼 있다. 그러면은 그 상태를 산패된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패가 되면 그냥 효과는 없겠지라는 개념이 아니고 오메가3가 산패가 되면 그걸 섭취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몸 안에서는 오히려 몸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마치 발암 물질처럼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산패된 오메가3는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약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 또래가 되면은 그 당뇨약이라든가 혈압약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네. 걸 먹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쭉 먹다 보면 조절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약을 끝까지 먹지 않고 끊어야 되는 것인가, 네.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인가, 네. 그것도 갈등을 좀 겪을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이제 고혈압을 예로 들자면 이제 고혈압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제 대부분의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어떤 진단을 받습니다. 이제 본태성이라는 말 자체가 특별한 까닭이 없이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혈압은 혈압이 혈관 내의 압력이 좀 되게 높은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그것을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짜게 음식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전혀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기름진 뭐 이렇게 걸 또 많이 드신다든지. 기름진 걸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좀 노화로 인해서 혹은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또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개인의 고혈압의 원인은 실은 당신은 이것 때문에 고혈압입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 상태 혈압이 높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어때요? 계속 그 혈관 내에서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무서워하는 뭐 뇌졸중, 뇌출혈 같은 그런 합병증들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혈압이 정상 범위로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약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 진단을 받고 약국에서 조제 받아서 혈압약을 통해서 혈압을 정상 범위로 낮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이란 게 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치료하면 완치가 되는 질환들이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그 원인이 특정 원인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상 범위로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약을 좀 드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은 이제 그래서 저도 약국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처음 드신 분들이 나 이거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으라겠어. 그래서 내가 안 먹으려고 버티다가 이제 왔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약사로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질환이 이런 만성 질환이 왔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몸이 열심히 수고하고 예를 썼구나. 근데 이제 조금 혈압이나 당뇨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졌으니까 그것을 약으로 보충을 하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나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복용을 하시더라도 그런 원인이 되는 것들을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음식도 좋은 거, 그 질환에 맞는 음식을 잘 드신다면은 오히려 약물을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영양제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약사님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실 많으셔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 문제부터는 조금 더 저희가 스피디하게 예, 그만큼 진행하도록 중요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민아 약사님께서는 역시 복용하고 계시는 비타민에 관한 내용 준비하셨네요. 하겠습니다. 네. 비타민은 아침에 먹는 것이 좋다. 아주 짧고 간결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비타민은 영양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대표 영양제죠. 네. 근데 이제 언제 먹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는지 이 부분은 또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정은아 아나운서는 언제 드십니까 보통? 저는 일단 일어나서 공복에 먹고요. 비타민을. 네. 예. 오늘처럼 일이 많은 날에는 중간에 내 몸을 위해서 한 번 더 먹고요. 네네네네. 밤에 여전히 피곤하다 날에는 한 번 더 먹고요. 아 삼시세끼 챙겨 드시는 거랑 똑같네요. 밥 먹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람직하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영양제가 좋다, 뭔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있으니까 많이 먹어도 뭐 괜찮을 것이다, 네. 뭐 이런 거겠죠. 네. 근데 문제는요. 비타민은 아침에 먹는 것이 좋다입니다. 자, 이 부분만 저희가 좀 문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먹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O, O, 아니다. X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자, OX가 적절히 두 분만 섞였고요. 오를 하시는 야, 의외로 X를 많이 드셨네요. 오늘 두 분은 좀 마음이 통하십니다. 왜 이럴까? 아니 자, 그러면 정말 살다 처음 일이네. 네, 그러니까 늘 갈렸는데. 같이 X를 드셨는데 일단 비타민은 드십니까, 감독님? 저는 비타민만 먹어요. 비타민만 언제 드시나요? 보통 이제 아침에 많이 먹는데요. 네. 아까 정은아 아나운서 말씀대로 네. 조금 피곤하면 점심 때 또 먹고 네. 조금 더 피곤하면 저녁에 또 하나 먹고 자고 저도 그냥 아무 때나 먹어요. 그렇죠. 주로 아침에 이제 많이 먹는 편인데 네. 점심 때도 먹고 저녁 때도 먹습니다. 굳이 그래서 문제에서 아침에 먹는 것이 좋다 이거는 아니다. 아니다. 아침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 네. 아침에 저기도 먹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꼭 그거는 아니다. 저는 이제 뭐 저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저는 아침에 뭐 사과를 먹거나 과일, 비타민이잖아요. 이런 걸 먹으면 속이 쓰려요. 왠지. 그래서 비타민 영양제도 아침에 먹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거예요. 그 식사를 하고 먹으면 속이 네. 안 쓰리죠. 그러니까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먹으니까. 그러니까 X를 드신 거예요. X. 네. 잘 드셨습니다. 네. 잘 드셨어요. 그래요, 자, 그래요. 정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님. 네, 정답은 O입니다. 아침이 좋대요. 네. 아침이 좋아요? 네, 네, 맞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보통 많이 먹는 비타민에는 비타민 B가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B군이 그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에너지 대사를 좀 활성화시키고 에너지를 막 내게 해주는데 그래서 하루의 생활을 시작할 때 네. 아침 일찍 드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가끔 저도 약국에 있어 보면 비타민제를 저녁에 먹었더니 오히려 잠이 안 오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세포를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침 일찍. 근데 또 이제 생활 패턴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질 수 있긴 한데요. 보편적으로는 아침에 드시라고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B나 비타민 C나 동일하게 그냥 아침에 드시는 걸 권장하시나요? 맞아요. 비타민 B군도 그렇고 C군도 그렇고 뭔 또 에너지 대사에 좀 도움이 되는 거라서. 네. 근데 비타민 C는 특히나 속 쓰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셨을 때 속이 쓰리고 불편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걸 좀 더 권장하고요. 아침은 아침인데 식후에 드시고. 맞아요. 네. 예. 근데 영양제 드시는 분들을 이렇게 손에 털어가지고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 정말 계시거든요.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이거는 아침에 한 번 에라 모르겠다. 아침에 에라 한꺼번에 다 먹자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네네. 영양제별로 복용 시간이 다르잖아요. 대표적인 것들 몇 개만 좀 알려주시죠. 맞아요. 저도 영양제를 여러 가지를 시간대별로 나눠 먹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건 잘 이해하는데요. 네. 이제 영양제별로 아무래도 가장 최적의 시간대와 복용 방법이 다르기는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B군이나 C군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식후에 먹는 게 좀 더 권장하고요. 이제 반대로 우리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먹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칼슘, 마그네슘은 약간 신경이나 근육을 좀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후에 드셨을 때 흡수도 더 잘 되고 우리 저녁에 숙면 취하는 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오메가3나 비타민 D는
아까 약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 식사도 좀 더 기름기 있는 식사를 드실 때 먹었을 때 좀 더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아침부터 막 기름진 음식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이나 저녁에 식후에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뭐 A, B, C, 뭐 D 해서 정말 13가지 정도 맞아요.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거를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 중에 뭐 한 가지 정도만 먹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여러 개 최대한 많이 먹어야 되는 건지. 이게 비타민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이란 게 사실 우리 몸에 정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이지만 합성될 수는 없어요. 우리 몸에서 직접 합성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섭취가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품이나 아니면 영양제를 통해서 흡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또 각각 이 비타민마다 그게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도 추천드리는 게 다르고 권장드리는 게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B군은 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피로감이 많다라고 하시면 비타민 B군을 좀 더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혹시 뭐 골다공증 예방이나 면역력을 좀 증가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비타민 D군을 좀 더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좀 더 드시는 걸 권장해서 꼭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전문가 자, 의견이 그러면 중요하네요. 비타민을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지금 내가 온 저 아침에도 조금 피곤해서 원래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2알을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2알씩 먹느냐 그렇게 물어본대요. 이걸 먹어서 먹으면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배출이 되는 건가요? 축적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 몸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이거 다 넘치면은 빠져나가겠죠. 딱 그런 필요한 거 아닐까요? 것만 네, 남고. 딱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버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약사님? 네. 두 분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축적되는 것도 맞고요. 배설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비타민이란 게 사실 크게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뉘어서 다른 거거든요. 이제 비타민 A, D, E, K라고 요렇게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이거는 지용성 말 그대로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타민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지방이라든지 간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계속 저장이 돼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요 경우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비타민 B나 C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물에 잘 녹아서 우리가 과량으로 섭취하더라도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비교했을 때 이제 비교적 과량을 섭취했을 때 지용성 비타민은 좀 더 위험할 수 있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그나마 좀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죠. 자, 저는 안심이 되네요. 여기에서 잠깐 감독님이 오늘 드셨던 것이 비타민 C. C예요. C를 2,000mg 먹고 왔어요. 하나에 1,000mg짜리. 잘하셨네. 그게 그걸 먹어도 다 배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잘했었어. 아, 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A, D, E, K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그런 거. 거 아예 안 먹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뭐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제를 먹는데 또 처방약을 드시는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처방약과 비타민을 같이 먹는 거 이것도 괜찮습니까? 네, 보통 처방전으로 받은 약은 비타민제와 상호작용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약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특정 질환에 드시는 약은 비타민제를 복용했을 때 서로 흡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보통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이라든지 뭐 변비약이나 아니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좀 이렇게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항응고제 같은 와파린 같은 경우도 비타민 A 성분의 독성을 그건 좀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많이 먹는 비타민 B군제제 있죠. 그 경우는 혹시라도 뭐 파킨슨 질환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분이나 신경 안정제 드시는 분들은 그 작용을 또 낮출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실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또 어떤 비타민을 먹는지에 따라 다른 거라서 이제 제일 권장드리는 거는 뭐 처방을 받으실 때, 복약지도 받으실 때나 영양제 구입하실 때 약사님하고 잘 상담을 해보시는 걸 그렇죠. 권장합니다. 네, 네.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미나 약사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네.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만나보죠. 네, 다음 문제 우리 최창옥 약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네. 건강기능식품도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네. 우리 감독님도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많이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과연 이 건강기능식품도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지. 일단 몸에 좋으라고 몸에 이로우라고 네. 먹는 거긴 한데 그것이
질병 치료로 어. 연결이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문제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질병이라는 게 치료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우리 지금 저희 둘이 얘기하는 게 이분 둘이만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모두가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함정일 수도 있어요. 몸에 이롭지만 그게 네. 질병 효과, 치료 효과일까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판단을 해주십시오. 네. 건강기능식품도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있다.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야, 오늘 세 번째로 두 분이 마음이 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옆에 안 보고 있어요. 네네. 아니 안 뭐 봐요, 지금. 맞히고 오늘- 틀리고를 떠나서 네. 두 분 오늘 마음은 뭔 맞고 일이지? 있어요. 진짜 네. 뭔 일이요? 뭔 일이 돼? 예. 참말로 자, 살살 어떤 이유에서 X 드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거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질병에 건강기능식품이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게 치료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조금 의아스럽고, 그 다음에 그 건강기능식품도 물론 이제 뭐 검증된 곳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그 사설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과연 내가 그것을 유통 과정을 어떻게 믿고 그걸 내가 먹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잘 안 먹는 편이거든요. 아. 생산과 유통 단계까지 네. 지금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우.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스케일이 접근하셨고요. 크십니다. 네, 네. 지정남 씨. 저는 이제 뭐 목을 많이 쓰니까 도라지청 뭐 이런 것이 네네. 질병을 목이 칼칼하거나 이런 걸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성대를 좀 강화하는 거지. 아. 부둥어 이쪽으로 가는 거지. 질병 자체를 치료 효과가 아니라 얘를 짱짱하게 해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네. 깜짝해지긴 하던가요? 아직도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좋을 것이다라고 좋을 것이다. 네, 네. 저도 좀 네. 신뢰하면서 복용해야겠다 그런 생각이실 것 같아요. 네네. 정답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정답은 질병 두 분, 치료는 예, 아닌 맞춰주셨고요.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이런 네. 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에 대해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원료가 있습니다. 그 원료는 이것은 인체의 어떤 기능성을 향상시켜주고 몸 안의 생리 대사를 좀 도와주는,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원료와 함량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고요. 의약품은 법에도 나와 있지만은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네. 것을 의약품이라고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질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질병의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고 몸 안의 기능성을 좀 향상시킨다든지 조금 더 건강하지만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우리가 시중에 영양제라고 이렇게 구입을 하거나 받아보면 건강식품도 있고요. 네. 또 뭐 혼합 음료도 네. 있고요. 뭐 기능성 식품이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품들이 또 마치 효과가 있고 이걸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과대 광고되어서 좀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잘 구분해서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드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 소비자분들이 이걸 잘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서요. 네네네. 약 바르게 쓰기 운동 본부 산하에 네. 의약품 안전 사용 강사단이 있는데요. 네. 약은 의약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질병을 치료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지도 하에 안전하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산하에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단에서는 나는 이 의약품을 정확히 올바르게 먹는 방법, 주의사항을 알고 싶으신 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에도 전원 약사로 이루어진 강사가 약사입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유아들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그리고 만성 질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영양제 상담 관련한 교육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광주시 약사회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이민아 약사님. 네, 콜라겐은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네. 콜라겐은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네. 라는 문제입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을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좋아지고 음. 서로 또 상극이 되는 그런 음식들도 있는데 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겐과 비타민 C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는지 제가 예전에 얼핏 들었던 게 콜라겐이 네. 비오틴과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맞죠? 네. 이제 콜라겐이라는 걸 먹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답이 누설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면 안 예,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 정은혜 드리는 아나운서가 걸로. 얘기한 건요. 비타민 C 말고 힌트라고 안 드리는 생각할 수도 걸로. 있지만 네. 의외로 함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꼼꼼하게 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드린 질문은 네. 콜라겐과 비타민 C 그렇습니다. 콜라겐과 같이, 비타민 C.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O,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자, 두 분이 처음으로 XO가 나뉘었고요. 지금 X가 두 분, 나머지 분들은 O를 드셨습니다. 콜라겐과 비타민 C를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그렇죠.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눠진 것 같은데 감독님 이야기 아니,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도 콜라겐 많이 드실걸요? 족발이나 껍데기 이쪽이 콜라겐 덩어리입니다. 그런 거 많이 먹어요. 저는 그럼요. 콜라겐을 따로 약으로 이렇게 먹지는 않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그 족발. 도가니탕, 예, 그렇죠. 뭐 저희 이런 약으로 걸 먹는 약으로 거죠. 저희는 먹는 몸 이 보신으로 약입니다. 먹는 거죠. 예, 예. 입자가 커서 흡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네. 흡수가 안 될 걸로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바 중에 콜라겐이 흡수돼가지고 얼굴이 팽팽해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 비타민 C는 내가 볼 때는 흡수가 돼요. 네. 이 비타민 C의 영양분은 흡수가 될 수 있겠지만 콜라겐이 흡수가 된다. 저는 그건 좀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래서, 같이 먹든 따로 먹든 일단 콜라겐은 안 흡수가 된다. 잘 안 네. 된다. 네. 지정남 씨. 제가 먹은 콜라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잘못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이게 콜라겐이나 비타민 C가 다 피부에 어.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두 개 다 드시는 거예요 지금? 먹어야죠. 그 TV 나오기가 쉬운 줄 압니까? 엄청 신경 쓰죠. 근데 바람도 있어요. 제발 그래라 이런 흡수율 높아라. 왜냐하면 그래야 내 수고가 헛수고가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제발. 정남 씨, 네. 그 과학적으로 그게 혹시 저 두 개를 같이 먹으면 흡수 된다 뭐 그런 거 들은 적 있으세요? 그런 바람이 더 크다니까요. 예. 원래 저희가 약사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양제가 이랬으면 좋겠다, 마음의 안심, 위안 이런 효과도 있으니까요. 네. TV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면서 정말 약으로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약사님 정답 알아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지정남 씨. 네. 축하합니다. 축하해.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설명해 네, 주세요. 맞아요. 선생님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 정말 콜라겐 많이 찾으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우리 마스크 규제도 많이 완화되고 하면서 이제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피부 탱탱하게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흡수되고 합성되고 그리고 그게 유지되는 데 있어서 비타민 C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가끔 보면 콜라겐 많이 드시는데 비타민 C는 제대로 섭취가 안 되시는 분들은 콜라겐 아무리 먹어도 제대로 효과를 못 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콜라겐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는 비타민 C 같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콜라겐은 입자가 좀 크기는 해요. 흡수가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요새는 흡수가 잘 되게끔 나온 콜라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왜 칼슘제랑
칼슘제랑 철분제를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맞는 아주 얘기입니까? 잘 알고 계세요. 네, 칼슘제와 철분제는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지 말고 따로 시간 간격을 두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복용법도 좀 달라요. 철분제는 공복에 먹는 게 흡수가 좀 더 잘 되고요. 네. 이제 칼슘제는 식후에 바로 먹었을 때 좀 더 흡수가 잘 되는 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럼 두 가지를 예를 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시간차를 좀 두고 복용하는 게 낫겠네요. 맞아요. 우리가 그 어떤 영양제들마다 그 복용 간격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한데요. 네. 보통은 최소 2시간 이상은 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시간. 그리고 네. 그 사이에 제가 식사를 하면 되겠네요. 우리 집사람이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요. 예. 근데 약간 빈혈기가 이제 나이가 먹다 온 게 빈혈기가 있어가지고 철분제를 같이 먹거든요. 이럴 때 과연 이게 상극인가? 이게 조합이 잘 이루어지는가? 오늘 저도 좀 뭔가를 좀 알아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예. 그 우리 종합 비타민제에는 사실 어떤 게 들어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 종합 비타민 대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칼슘이나 또는 마그네슘, 아연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들어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성분들이 다 철분제와 함께 복용했을 때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꼭 가셔서 같이 드시지 마시고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좀 둬주시라고. 따로. 네, 맞아요. 오늘 정말 말씀해주세요. 그 제대로 된 걸 알고 가네. 네, 오늘 감독님 칭찬 받으시겠어요. 아, 그럼 예. 어깨가 좀 뽕이 올라갑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정욱 약사님. 네,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 염려가 없다. 아, 영양제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약은 너무 과용을 하거나 뭐 복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네. 영양제는 일단 약은 아니죠. 하지만 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을까라는 질문인데요. 네. 저는 아. 밥을 생각했어요. 밥. 밥이요? 예. 밥.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밥. 네. 밥도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부작용이 생겨요. 생기죠. 배가 너- 부르죠? 너무 졸려요. 네, 네, 네.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예. 네, 영양제는 어떨지. 그러니까 아니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부작용이 있으면 과연 영양제를 먹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저는 좀 이분들께 헷갈립니다. 여쭤볼게요. 예. 자, 여러분들 생각은 생각하시는지. 어떠신지? 예, 저는 아까 그 우리 저 이민아 OX를 먼저 좀- 약사님께서 먼저 드시고 하시죠. 예, 네, 이민아 네, 네. 약사님께서 답을 네. 던져주셨어요. 아, 던져주셨다고요? 설명 중에 네. 저는 그걸 딱 캐치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하고 좀 연관될 것 같아요. 문제는 최창욱 약사님이 내셨는데 이민아 약사님에게서 설명 캐치를 과정에서. 받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제대로 캐치를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오세요. 자,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 부작용이 염려가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뭔가 염려가 있을 것이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OX가 오, 지정남 씨만 유일하게 오를 오를 드셨고요. 드셨어요. 부작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셨고 네. 나머지는 잘못 드신 거 다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자, 일단 감독님부터 들어볼게요. 그 영양제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종류가.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맞게 영양제를 드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기 네. 힌트를 얻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염려가 저는 있다고 봐요. 어. 그래서 저는 X를 드렸습니다. 전혀 부작용이 없다. 그 아까 뭐 밥도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잖아요. 아니, 저희가 하는 말은 너무 그렇게 기다만 듣지 마세요. 네. 약사님들 말이죠. 많이 먹어서 졸리면 자면 되니까요. 네네네. 자, 지정남 씨. 제가 문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바꾸시죠, 얼른. 아니요 그냥 한번 밀고 약이 아니라서 이게 그 약사님한테 이렇게 처방을 받고 먹으면 부작용 염려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막 이렇게 챙겨 먹어서 부작용 염려가 있는 거지. 약사님한테 받아서 먹었을 때는 없다. 단서가 있었군요. 네. 저희들은 근데 가로? 문제에 약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로? 먹어서라는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냥 한번 밀고 나가봐. 그래도 그냥 예, 하시겠어요? 소신 있게. 그래요, 소신 있게 알겠습니다. 소신 자, 있게. 정답을 알아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맞아요. 부작용이 있군요. 네. 네. 그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려고 영양제를 섭취 먹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영양제라는 게 건강기능 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해지라고 먹는 건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는 대부분 많이 드시니까 장 건강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지만 프로바이오틱스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설사
복통, 네. 예, 복부 불쾌감으로 네. 많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우리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영양제, 건강 있는 식품을 먹고 나서 부작용이 발생된 사례를 보고를 받고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는 1000건이 넘더라고요, 부작용이. 예, 그래서 굉장히 부작용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배우님, 지정남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전문가와 상의해서 또 안전한 건강 있는 식품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요, 약사님, 평소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건 많이 드시더라 해서 비타민, 유산균 드시고요. 나는 관절 안 좋으니까 관절에 좋은 것도 먹고 네. 뼈도 안 좋으니까 칼슘도 먹고 머리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한 주먹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거 별로 추천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은 자연에서 나는 신선한 네. 음식을 통해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필요한 만큼 섭취하는 것인데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현대인들은 생활 패턴이 아침을 거르고 아메리카노로 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뭐 환경 호르몬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나쁜 호르몬처럼 역할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보충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도움을 주는 게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한 주먹을 드신다고 했을 때 만약에 가짓수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대신에 그 내가 먹는 영양제 성분끼리 중복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혹시 갖고 있는 질환 아까 우리 이민 학생님 얘기했듯이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과 약들. 네. 서로 간에 궁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궁합이 잘 맞는다면 네. 드셔도 되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은 주위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해서 네. 뭐 내가 봤을 때 효과 있을 것 같아서 네. 하다 보면 대부분 성분과 성분이 중복이 되고 예. 같이 먹으면 조금 서로 방해되는 걸 드시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해서 상의하셔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뭐가 좋다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꺼내 주세요. 꺼내서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러면서. 나 이거 먹었는데 예, 좋더라. 꺼내서 이미 이제 지워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저희가 또 영양제라는 게 또 챙겨야 되는 또 주기나 시간들이 있는데 네. 매번 챙기기가 쉽지 않다 보니 그렇죠. 깜빡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먹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먹었을 때 이게 네.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이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을 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제 그 친구는 음식 먹는 미각 어떤 이렇게 맛의 즐거움을 잘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대화를 하다가 정말 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그런 식사가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식탐이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 정말로 저는 뭘 먹어도 상관없고요. 배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거의. 네. 그랬어요? 그 예. 말씀했었어요. 배 그렇다고 채우는 게 나는 보기에는- 목적이다라고. 그래서 빨리 먹고 뭔가 이제 그러니까 효과 이거 그냥 시간 아까 그렇죠. 그런 게 더 전 좋아서. 먹는 게 네. 얼마나 즐거운데. 예. 그러니까 약도 아무튼, 뭐 한 번만 먹어서 한 네. 1년간 효과가 있다면 너무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몸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영양제를 먹게 되면 위에서 흡수가 되겠죠. 네. 그 흡수된 영양제는 우리 몸의 각 조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분들은 다시 간을 통해서 이 성분들이 대사 과정을 거친다고 하죠. 쉽게 말하면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하는 나쁜 물질을 해독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 그 영양제 성분이 간을 통해서 해독이 됩니다. 그리고 해독이 된 이제 불필요한 성분들은 우리가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효과는 어떻게 있을까요? 대사되지 않고 배출되지 않은 아주 극히 작은 성분의 용량만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저는 이 몸의 구조가 어떤 외부에 우리가 뭔가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외부의 위협으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어떤 과정, 반응, 약간 그 어떤 창조의 섭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먹는 그 용량만큼 효과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드실 필요가 있다라는 근데 거죠. 약사님 네. 제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네. 보면은 밥 네. 먹기 귀찮다고 영양제를 한 주먹씩 이렇게 묵어요 이렇게. 네. 나는 이런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먹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렇죠. 왜 돈을 벌고 왜 일을 합니까? 다 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죠. 아, 그렇지 않아요, 정영 씨? 네,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요. 그럼요. 근데 이제 먹을 때도 네. 요것만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저거 요거 저거 걸어 이렇게 먹어야죠. 맞아요. 한 입씩 한 입씩 한 입만 먹으면 충분하다. 맞아요. 편식 안 하는 게 제일 장시간 예, 먹어야 예.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기준이 다릅니다. 네. 자, 다음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아 학사님 문제 주시죠. 네, 천연 영양제는 합성 영양제보다 몸에 좋다. 어허. 와, 이거 저희 첫 번째 문제 동물성 오메가3, 식물성 오메가3 약간 비슷한 결이기도 한데요. 네. 생각할 때 그래 천연이 더 좋을 거야라는 생각도 있고 광고를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천연이 더 좋을 것처럼 광고를 하기도 하고 음. 실제로 보면 천연이 더 비싸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천연이 더 좋은가? 그런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또 합성이라는 거는 좋은 것만 합쳐놓은 게 합성 아닙니까? 잘 몰라서요. 헷갈린다. 아, 뭔가 좋은 것들이 합쳐놨으니까 합성 영양제가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이 모르는 저로서는 문득 드는데.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예, 예, 네. 예.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천연 영양제가 합성 영양제보다 몸에 좋다, 그렇다, 천연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오. O 드시면 되고요. 아니다.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X X. 드시면 됩니다.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자, OX가 적절히 갈렸고 두 분은 일치하셨고, 네, X를 드셨습니다. 네, 감독님. 이 알쏭달쏭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네, 이 퀴즈의 매력인데 네.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천연이 다 좋다라고 생각해서 일반적인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성 영양제는 좋은 걸 딱 뽑아갖고 딱 집어넣으면 제일 좋은 거 제 아니겠습니까? 의견에 설득되신 거군요. 그럼요. 예. 근데 그 합성이 그 의미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천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함정이 있을 알겠습니다. 것이다. 네. 네. 저도 천연에도 이제 질이 있고 네.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합성도 또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걸 합성을 어떻게 해야 얘네들끼리 더잘 더 되게. 좋아서 소화가 잘 되겠기. 그래서 X입니다. 아, 네. 오래간만에 둘이 많네요. 그러니까. 오늘 분위기가 보통 저희가 음식 네, 먹을 좋아요. 여간 때도 줬어. 뭐 네. 여간 유기농, 천연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보통은 좋다고 느끼고 그렇죠. 뭐 가격도 비싸고 높아지죠. 한데 네. 과연 영양제에 있어서는 어떤지 네.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 네. 예. 상관없나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통 천연이나 유기농 이런 말이 들어가면 왠지 좋을 것 같고 뭔가 합성, 화학 이런 물질 이런 말이 들어가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합성이든 천연이든 성분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아. 그냥 그것을 어디 식품에서 추출하면 천연이라고 하고 우리가 화학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합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천연이라고 하면 조금 더 가격도 좀 더 비싸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과연 이게 가격 대비 효용성이 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천연이라고 해서 조금 더 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천연 비타민이라고 광고는 하지만 네. 실제로 그 원료를 봤을 땐 천연 원료는 아주 조금만 들어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천연 비타민이라 해서 복용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 안에 원료는 어느 정도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영양제를 구매할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분은 비슷해 보이는데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맞아요. 날 때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고르시나요? 어쨌든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믿고 먹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싼 거는 좀 비싸게 좋을 것 같다.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그렇죠. 그냥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더 비싼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 가격으로? 비싸면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너무 싸면 성분이 의심이 의심이 되고 이것도 아닌가 하고 저것도 아닌가 이렇게 중간치를 항상 걸어보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더라고요. 됩니까?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것 같은 영양제도 그 영양제의 가격을 설정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네. 성분은 같아 보여도 이게 사실 우리 몸에서 잘 쓰이는 활성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함량이 많이 들어있느냐 적게 들어있느냐 또는 우리 제형, 그냥 알약이냐 아니면 흡수가 좀 더 잘 되게끔 만든 연질 캡슐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근데 또 이게 사실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싼 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먹는지에 따라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영양제를 드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네. 네. 그 영양제 볼 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걸 좀 살펴보려고 영양제 뒤를 이렇게 보잖아요. 글자가 너무 작아요. 너무 많아요. 어떤 성분인지 알고 싶은데 분명히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성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본인이 또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를 네. 종류를 알고 계시잖아요. 약사님께 여쭤봐서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맞아요. 정말 네. 맞습니다. 가끔 영양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게 처방전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무슨 약 드세요 하고 물어보면 뭘 먹고 있는데 뭔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이 되게 네. 많거든요. 그러면 예.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상담을 해드리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니까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네. 사진을 찍어놓거나 특히 맞아요. 요새는 워낙 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시니까 네. 영양제 드시고 있는 영양제 이름이나 아니면 성분표 들어있는 거 사진을 찍거나 뭐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 그러면 처방전에 사진을 찍거나 네. 이렇게 해놓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네. 자, 오늘 OX 퀴즈를 통해서 영양제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는데 네. 광주 전남 우리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라는 포부로 두 분이 나오셨었습니다. 네. 두 분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약국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대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어떤 필요로 하는 부분 좀 이렇게 그 얘기는 듣지만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만 주로 들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집에 가서 뭐 영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은 알지 못했어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우리 두 분 선생님 OX 퀴즈 하시는 거 보면서 하니까 보니까 너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시민들의 시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약사 감사합니다, 약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패널 두 분과도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드시는 습관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진 찍는 습관 그리고 전문가와 꼭 상담하는 거 잊지 마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